가치 평가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제 딸내미 중학생 3학년인데 연호야 가치 평가는 전용평당 얼마고 월세는 이렇게 손품 파는 거고 디스코에서 실거래가 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금 계획, 투자 구조의 설계를 하는 거에 몰입하셔가지고 그 구조를 짜는 게 더 중요하다. 썸네일을 보니까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의 1층인데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읊어볼게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주소는 강동구 천호동이고 대지권은 4평이 붙어 있습니다. 지분이죠. 전용 면적이 24평이니까 와 1층 치고는 거의 뭐 2배 이상급 요즘에 짓는 준신축 건물, 신축 건물들은 8평, 뭐 10평 이렇다 보니까 24평이 큰 평수입니다. 토지 건물 가치 매각을 진행하는 거니까 지분에 문제가 없고 감정가는 16억 7천 파산하셨고요. 파산 재산 정리해서 이미 경매 현재 2번 떨어져서 10억 7천만 원 조금 안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텔 이런 건물의 1층에 보통 뭐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나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또는 임장 다녔을 때 1층 주상복합 1층에 어떤 것들이 흔히 보이던가요? 편의점 맞죠? 왜냐면 요 분들이 출퇴근하시면서 담배도 하나 사야 되고 불닭볶음면도 하나 사야 되고 햇반도 하나 사가지고 저녁에 피곤할 때 맥주 한 캔 뜯으면서 이것저것 사 먹어야 됩니다. 미용실도 보셨을 것 같고요. 또 보통 많이 들어가더라. 요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요런 오피스텔 1층에 요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음식점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뭐냐면 부동산. 왜냐면 월세, 전세 매매를 할 부동산이 들어가고 또 주변에 인근 반경 50m 이내에 또 편의점이 없다면 편의점이 들어갈 수 있고 요게 이제 1번, 2번으로 기본이죠. 그렇죠? 1번, 2번으로 기본. 이러면서 무인 세탁소 그렇죠? 세탁방 이런 것도 한 500세대 정도 되면은 하나씩 보실 것 같고 요게 이제 1차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음식점, 배달 그리고 미용실 이런 것들이 이제 2차로 들어가는 것들. 2차로 들어가는 것들. 요게 한 1.5순위로 들어가는 업종. 1번 들어가는 업종, 2번, 3번 이런 느낌으로 이제 쑥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동네에 그리고 그 건물에 세대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딸려서 같이 입점을 합니다. 자, 얘는 그래서 평수가 좀 되다 보니까 음식점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24평이니까 10평에서는 음식점 장사를 할 수가 없죠. 사실상 테이블을 놔봤자 몇 개 못 놓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배달이나 또는 테이블을 조금 그래도 한 10개 정도 깔 수 있는 한 24평 정도의 음식점으로도 사용될 수 있죠. 주변에 이제 주거단지가 많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살면은 어쨌든 외식도 해야 되고 점심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오피스 상권이 또 갖춰져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5호선, 8호선 근처에 있고 자, 요거는 오피스텔 주상복합이네요. 이제 여기 한 개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19년도 10월 달에 했으며 보증금 7천에 월세 500만 원에 굉장히 세죠. 월세 500만 원에 대항력을 갖췄다. 자, 처음에는 이게 7천에 450이었네요. 처음 계약 날짜가 19년 9월 20일. 그리고 월세 501만 원, 계약 일자는 23년 3월에 또 한번 월세를 증액해서 갱신을 한 것 같고 자, 권리 신고는 500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주 자세하게 임차인에 대한 설명이 기재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이분이 되게 조금 뭐랄까 좀 솔직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5년 6월 20일자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보증금에서 까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월세를 안 내고 있다. 경매가 넘어갔기 때문에 월세를 안 내고 있다. 자, 그래서 요 7천만 원을 다 까먹었는지 일부 소진됐는지 이런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 월세는 모두 소진했고 퇴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월세는 모두 다 요 보증금을 다 차감하고 퇴거를 했다고 임차인이 나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예상컨대 물어줄 보증금이 조금 없지 않을 수 있겠다. 그쵸? 물어줄 보증금이 없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감안을 하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보증금이 있다면 저희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또 배당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보증금이 혹시 남게 되면 못 받는 또 금액이 있다고 하면 낙찰자가 승계된다.
다른 건 없네요. 자, 여기 보면 옥션원 기준으로 해서 6월 달까지 관리비는 없다고 하네요. 요거는 저희 낙찰자한테는 굉장한 호재. 그쵸? 저희 왜냐면 경매 물건 상가를 보면 늘 미납 관리비 때문에 골머리가 썩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임차인분이 되게 좀 좋으신 분 같네요. 그쵸? 솔직하게 다 보정도 하고 권리 신고도 다 하고 사실대로,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관리비는 내야 될 거 아니냐. 관리비는 내더라. 냈고. 자, 유리창에 여기 써 있네요. 그동안 성원에 감사하다. 나간다는 이야기죠. 1층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중에 1층 상가 바로 옆에 슈퍼가 영업 중. 여기 보시면 부동산에서도 조사를 하시는데요. 부동산에서 매매 시세는 약 10억에서 한 10억, 10억에서 한 10억 2천만 원 으로 예상한다고 부동산의 브리핑을 들으신 것 같아요. 부동산의 브리핑을 받으셨고, 보시는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네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 다음 사진으로 또 정보를 취득해야 되겠죠. 사진을 딱 켰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호텔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인가 봐요. 그리고 좌측에도 보면 고층 건물이 있는데 여기 업무용인지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또 양 사이드로 근생 건물이 있어요. 왼쪽 거는 3개층짜리고 오른쪽 것도 3개층짜리고, 주차는 오른쪽으로 타워 주차장을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되죠. 요게 아까 뭐 슈퍼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요건 로드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생 출입구도 오른쪽에 있고 건물 앞에 주차는 못하고 전면에 나와 있는 카츠젠. 자, 왼쪽에도 보면 임차인의 업종을 보면서 예상되는 임대료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왼쪽 3층에 보면 댄스 학원인 것 같아요. 댄스 학원. 그리고 만두 가게, 족발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식점이 좀 잘 어울리는 동네인가? 라고 생각이 들고, 오른쪽에도 보면 호텔과 노래방, 또 노래방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편의점, 여기 슈퍼 있죠. 편의점, 식당 이런 게 좀 잘 어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이네요. 댄스 학원. 그 왼쪽에는 또 뭐가 있냐? 토토 가게, 그리고 복권 가게랑 사진 스튜디오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월세를 얼마나 낼 수 있을까요? 1층에 족발집이 조그만하게 들어왔는데 배달도 하고 뭐 식당 테이블에서도 팔고 한다고 쳐도 이 친구들이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나? 일단 이런 의구심. 왼쪽에 토토 복권방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얘가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나? 이런 느낌. 어쨌든 요 대로변에도 보시면 부동산, 국수집, 족발집, 보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음식점이 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개인 슈퍼 장사를 하시네요. 개인 슈퍼 장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 1인 주거 형태의 가구들하고 그리고 오피스가 좀 어우러져서 형성된 그런 상권이지 않을까. 지금 대왕 노가리 요게 지금 저녁 야간 업소들도 좀 즐비한 것 같거든요. 치과도 보이고 부동산 있죠. 쭉 보니까 좋은 거 보이네요, 여러분. 좋은 거. 공실은 없네. 구도심이고 서울이고, 그쵸? 커피 들어왔지 않습니까? 커피, 편의점, 식당 등 공실은 없네. 자, 요거는 입간판 X 배너 사용했었던 것 같고요. 영업하실 때 여기에다가 돈가스, 맛집, 점심 특선 이렇게 해서 길가에 쪽에 살짝 내놨다가 영업을 종료했을 때 다시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것 같은데, 공실이 없어서 좀 나쁘지 않겠다. 여기 사람들도 제법 다닐 것 같긴 한데 로드뷰로 다시 볼게요. 안에 이것들을 다 놔두고 그냥 가신 건가요, 그러면? 편의점이 맞은편에 있구나. 편의점이 맞은편에 있어서 그냥 슈퍼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쵸? 이쪽에 사람들이 제법 다니시는데, 이때 당시에는 경매가 개시됐을 때 감정평가사님 찍어준 사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X배너 간판에다가 이렇게 음식 사진들 정리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광고를 하셨고, 영업을 했다가 경매가 진행되니까 나간 것 같습니다. 구조는 옆에 슈퍼는 더 작네요, 여러분. 옆에 슈퍼가 더 작고 얘가 더 크네. 슈퍼보다 훨씬 크네요. 한 1.5배 정도 더 크네요, 여러분. 와, 역세권인가? 이제 지도 봐야 되겠다. 이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요거를 딱 봤을 때 주변에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들, 업무용 빌딩들 좀 있을 거거든요. 공실은 안 나겠네, 여러분. 요거 한번 가격이 떨어지면 살펴봐야 될 물건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또 서울이기도 하고. 지도 봐볼까요, 이제? 지도를 딱 봤더니 와, 이거는 역세권이네요. 좋다. 근데 1층이 저희가 역세권이면 이게 좋나요? 다시 질문할게요. 천호역 5호선, 천호역 8호선에서 멀지 않은 도보 3분 거리 1층 상가예요. 얘는 그러면 가치가 좋은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돌아가면 5분, 여기 아래쪽으로 걸어갔을 때는 3분. 좋나요, 여러분? 예, 무슨 얘기냐면요. 더블 역세권 서울 한 복판에 1층에 24평짜리 상가가 나왔는데 역세권이라고 부동산은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반 매물을 보러 가거나 어떤 분양 사무실에서 얘기를 브리핑을 들을 때, 근데 얘는 더블 역세권하고는 크게는 상관이 없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요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요 반경 주변에 어떤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실은 없는지, 이분들이 이용할 업종이 들어올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주동선인데, 주동선은 카카오로 한번 다시 볼게요.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친구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또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걸어서 갈 만하니까 걸어서 갈 만한 한 500m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직선 거리도 한 500m까지는 걸어갈 수 있거든요. 한 요 정도 거리까지는 걸어갈 수 있죠. 요 정도 거리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큰 도로로 갈 수도 있겠고, 그쵸?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고, 이것보다는 이렇게 골목으로도 잘 사용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홈쇼핑 본사 건물 이마트 스타벅스. 자, 그래서 요 3번 쪽보다는 요 아래쪽 요렇게 이용할 것 같네요. 여기 188세대도 요런 식으로 동선이 좀 괜찮다. 그쵸? 동선이. 그리고 오른쪽 친구들도 봐야죠. 오른쪽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 요쪽 자리로 여기 670세대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큰 길로 굳이 돌아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메가커피 쪽 들러서 이비인후과 쪽으로 이렇게 의원 쪽으로 대로변 쪽으로 이렇게, 왜냐면 여기 버스도 있으니까 공항버스도 있고 간선버스도 있고 빨간 버스 많지 않습니까? 버스도 타고 여기 더블 역세권도 타니까 이쪽도 동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999세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절반 정도는 버스도 탈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동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도 버스 이제 많이 타실 테니까요. 자, 여기 오른쪽까지는 이제 너무 멀고,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좋은 자리가 여기네. 여기 좀 많이 겹치는 것 같네요. 여기랑 그리고 조금 옆에까지 가서 한 요 정도, 여기 세븐일레븐 있는 요 자리, 그리고 역 바로 붙어 있는 요 자리, 요 자리가 이제 상가가 있다면 여기도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동선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겹치는 자리를 봤더니 여기 조금 겹치고 여기 오른쪽이 조금 겹치고, 근데 여기 세대수가 이제 많진 않고 다 이제 식당 상가주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보면은 여기 메가커피 세븐일레븐 자리, 역전할머니 자리, 여기가 동선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 베스킨라빈스 요 자리 살짝 겹치고, 이렇게 봤을 때 뭐 주동선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애매하다. 그쵸? 왜냐면 요 오른쪽에 요 살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쪽으로 좀 걸쳐서 왔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보면 이런 식으로 쌩쌩도로가 이렇게 쭉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군데군데 길이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버스를 타러 오신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세세하게 쪼개서 봐도 뭐가 좀 특별하게 얘가 동선이 되게 좋거나 이쁘거나 그렇진 않고, 여기 위 아파트까지도 걸어올 수 있다고 하면 500세대가 되니까 여기서 500세대도 이런 식으로 오고, 또 플러스 200세대니까 800에다가 한 1500 넘어가죠. 1500세대 정도가 동선이 이런 식으로 한 1500에서 한 2000세대 정도가 동선이 이쪽으로 쓱 나오지 않나. 그러면서 얘는 코너 건물 아니고 멈춰있는 이런 횡단보도에서 보이는 건물 아니고 버스 타러 가거나 또는 뭐 지하철을 타러 가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중간에 지나가는 자리에 살짝 걸쳐있는 느낌. 머리 지진나죠 여러분? 동선이 진짜 이래서 되게 어려워요. 1층은 동선이 기가 막히게 좋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하필이면 우리 이 건물에도 먹거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쪽 오른쪽에도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것들이 여기가 더 많아. 사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쪽이 훨씬 많아. 그렇죠? 요 동네 분들은 여기에서 먹는 거를 이용하고 다 해소하실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또 보니까 뭐 그냥 그런데? 그렇죠? 그냥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공실이었잖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공실은 안 보이니까 공실만 피할 수 있다면 왼쪽 것도 푸르지오인데 여기 상가가 꽤 많네요. 큰 대로변에서부터 한 번씩 보죠. 여기 푸르지오인데 일단 공실이 있나 좀 보죠. 1층이 중요하잖아요. 자, 1층에 부동산, 편의점 옷가게 공실 없다. 다행이고요. 왼쪽 건물도 보시면
공실 없죠. 옷가게랑 막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들어가 볼게요. 편의점 또 있네요. 편의점이랑 또 커피. 자, 공실 없습니다. 그죠? 부동산이 좀 많이 더 들어와 있고 커피가 또 있고 부동산이 이 건물에만 3개 4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PC방 들어와 있고. 자, 애매한데 월세 얼마나 받으려나요? 이제 그거 고민해야 돼요. 이제 그거 고민해야 돼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사람은 엄청 많이 살아서 일단은 자리는 완벽하게 잡은 상권이니까. 자, 모텔이 지금 중간에 들어와 있긴 한데 식당이 좀 그래도 만만하다. 그쵸? 평수가 좀 괜찮아서 이 친구가 나가더라도 다시 식당이 들어올 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부동산은 또 여기 가시겠죠? 여기랑 여기 앞에 가실 것 같긴 한데 전화로 한번 임장해 보시는 걸 추천 먼저 드려요. 전화로요. 전화로 식당 얼마 정도 혹시 바닥권리금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뭐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야 부동산 사장님들도 부담 없이 편하게 그냥 알려줄 거 알려주고 전화 끊으시니까 바쁘신 분들이다. 여기 보시면 단층짜리 건물도 지금 배달 플러스 또 야간에 저녁에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옵션 들어와 있고요. 뭐 추어탕도 있고 가게가 되게 오래됐네요. 지금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서 쭉 보니까 공실이 없네요. 그죠 여러분? 공실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오른쪽에 또 식당이 많았던 데도 한번 살짝 볼게요. 여기는 사람이 확실히 많네요. 확실히 많아. 갯벌의 조개구이부터 해서 금은빵도 있고요. 사람이 확실히 많네. 자전거 많이 보이시죠? 여기는 차가 못 다니게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놨네. 여기가 메인 거리가 맞네요. 그죠? 메인 거리는 오른쪽이었습니다. 지금 로드뷰로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기가 훨씬 더 좋고 바닥걸림이 깔려있다고 하면 이쪽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흡수력이 더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권을 이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요 동네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요 동네 주민분들은 여기를 먼저 이용하고 이거는 딱 그거다. 그냥 버스 이용하러 갈 때 나오는 동선에 중간에 걸쳐 있는 상가인 거고 지하철을 이용하러 갈 때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대표 업종들이 있는 곳으로. 대표 업종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보면 또 동선이 괜찮은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일일이 임장을 가지 않아도 요즘에는 프롭테크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메가 업종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큰 거를 대략적으로 다이소,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투썸, 메가커피, 골프존, 스타벅스, 맥도날드 요 정도로 볼게요. 자, 스타벅스, 투썸, 베스킨라빈스 요 아래쪽에 다 붙어 있고요. 메가커피도 오른쪽에 있었고 본죽 스타벅스 아래쪽이네. 어때요?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다시 요렇게가 요 정도가 지금 메가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파악이 되시죠. 결론은 1층은 진짜 동선이 살짝만 삐끗해도 되게 어렵고 이게 주동선이 아닌지 맞는지도 체크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대략적으로 제가 임장 안 가보고 손품을 파악해봤을 때 아마 이 정도가 거의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결론을 내어보면 동선이 이쁘진 않다. 자, 이제 써야 돼. 자, 요렇게 이제 1층이 가능할 것 같은데 파악해봤더니 동선이 이쁘진 않다. 대중교통 이용하러 갈 때 지나가는 자리일 뿐. 자, 요런 느낌. 하지만 이제 공실이 없다면. 근데 지금 실제로 로드뷰를 보고 했을 때 없잖아요. 공실이 없다. 이렇게 가정이 아니라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실이 없다. 그럼 월세가 도대체 얼마냐? 그쵸? 수익률 상품이니까 요것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한번 봐볼까요? 상가 찍고 거래 방식은 월세, 층수는 1층. 자, 동일 물건 묻기. 보겠습니다. 수일상해 이 건물인데 일단 주변의 거가 바로 왼쪽에 있는 건물 12만원, 4만원 나왔어요. 350. 평수가 12평이네. 평수가 27평이네. 평수가 크네. 그리고 아래쪽에 15만원. 대로변 쪽도 한번 볼까요? 대로변 쪽은 15만원. 자, 그리고 24만원 너무 비싸니까 패스하고 15만원, 13, 15 조금씩 이제 정립을 해보자고요. 중간에 있는 것들도 쭉 두루 볼게요. 30만원, 26만원, 13만원, 13만원 안쪽에 있는 게 13만원이에요. 그리고 좀 좋은 자리 볼까요? 10, 19, 20, 17, 29, 5, 17도 있습니다. 60도 있고 자, 큰 것들은 비싼 것들은 좀 빼고 자, 15 어때요 여러분? 일단 가장 저렴한 거는 이건 8만 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구석탱이 있는 것 같고 오른쪽 좋은 자리가 20 왔다 갔다 뭐 비싼 건 30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12, 13, 15 요 왔다 갔다 사이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12, 13, 1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푸르지오 시티가 20이에요. 22만 원. 22, 27. 얘가 22, 27인데 꽉 찼는데 그럼 얘는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12, 13이 아니라 다시 물건 옆에 수북이 뼈 해상국 건물이 지금 10만 원 초반대에 나와 있잖아요. 컨디션을 쓱 봤더니 요거네. 요게 지금 나온 건데
에헤이, 똑같잖아. 그러면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냐면 얘는 새 건물이고 주상복합이고 좀 건물이 웅장하고 얘는 건물이 작잖아요. 근생 건물이기도 하고 3층짜리 조그마한 건물인데 얘도 보면은 앞에 전면에 창호를 2개 쓰고 있고 지나다니는 자리에 똑같이 보이고 간판은 오히려 얘가 더 잘 보여요. 뼈해 장국집이나 얘나 뭐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 하나 배웠다. 여기 지금 담벼락에다가 간판 하나 걸었네? 오예, 하나 배웠다. 우리도 그러면은 여기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간판을 하나 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쵸? 법적으로 문제는 알아봐야 되겠죠. 관리단에다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애매한데 여러분, 가치 평가를 하려면 경쟁 매물하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평수가 27평으로 24평이니까 더 크네? 더 크잖아요. 350이에요. 아, 애매한데? 그러면 요거 체크하면 되겠다. 혹시 임장 가셔가지고 바닥 권리금이 붙어 있으면 이제 월세를 저희가 조금 더 높여받을 수 있으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왼쪽에 푸르지오 새 건물에는 평당 22에서 많게는 36이에요. 근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평수가 11평, 10평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10평짜리가 월세를 220에서 23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좋은 자리는 이제 300인데 대로변 쪽에도 보시면 10평짜리가 뭐 한 15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350이에요. 12만 원이란 말이에요. 12만 원. 근데 권리금이 있네. 여기 써있다. 권리금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요 지금 공실이 없고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 권리금이 붙어 있어요. 어머나, 이 또 얘기가 다르지. 무슨 얘기가 다르냐? 권리금이 붙어 있으면 저희가 월세를 조금 높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반경 500m로 딱 봤더니 세대수가 여러분 무려 반경 500m에 12,000세대가 넘게 살고 있어요. 사람은 진짜 많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엄청 많이 살아요. 바닥 권리금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월세는 12만 원, 13만 원인 것 같아요. 체크를 쭉 손품을 팔아봤더니 상가는 상업용 건물 월세로 따박따박을 바라보는 수익률 상품이다 보니 월세가 평당 한 13만 원에서 그쵸? 한 15 정도로 지금 손품으로 평가가 되죠? 손품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바닥 권리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설 권리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권리금의 종류가 영업 권리금이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업종에 대한 권리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업종 권리금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식당 영업이 잘 돼서 매출이 잘 나오니까 영업 권리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특히 먹자 자리 같은 경우가 많이 형성이 돼요. 식당가로 쭉 형성되어 있는 거리에 가보시면 거기는 원래가 먹자 상권이기 때문에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다른 먹거리 업종이 들어와서 거기는 바닥 권리금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시설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스카라든지 자 또 골프 같은 거 요게 창업을 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영업이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된다고 쳤을 때 요분이 점포 라인이라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면서 임차권을 넘기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시설 권리금. 자, 요런 게 있습니다. 권리금이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전화로 물어봐야 돼요. 몇 천만 원 있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짜냐. 권리금을 녹여요. 어디에? 월세에다가. 월세에. 녹여가지고 요 평당 13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싹 권리금을 녹여가지고 요거를 한 15에서 한 8 정도로 월세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올릴 수 있냐면 권리금을 다음 임차인한테 사장님은 권리금 안 받을게요. 대신에 다음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사장님이 받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리금이 현재 지금 바닥 요 동네에 깔려 있는 거 아시죠? 부동산한테 물어보시면 있다고 얘기하실 건데 그건 제가 안 받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보증금은 많이 필요 없고 그냥 월세만 좀 높게 주세요. 왜냐면 월세가 10,000원, 20,000원 평당 올라가더라도 20평이니까 20만 원 올라가잖아요. 서울에 1층에 월세가 20만 원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거래되는 수익률이 4%라고 하면 4천만 원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저희한테는 이득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작전이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자, 두 번째 작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전. 권리금을 이제 받고 시세 월세로 받는 방법. 자, 요거는 추천드리는 거는 아니고, 자, 그 다음 작전, 실질적인 다음 작전은 뭐냐면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 저희 투자 멘토스 릴레이 특강 들어보신 분 계시죠? 혹시 어제 했는데 쿠니님이 월세 6천만 원 넘게 받으시는데 그분이 이런 거 작전을 되게 잘 써요.
고시원을 낙찰받아서 임차권을 넘겼는데 대박 터지고, 또 이번에 스터디 카페를 서초동에 받았거든요. 스터디 카페를 살리려고 직접 사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오는데 한 1,500만 원까지 끌어올리고 그거를 임차권을 넘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접 사업하는 것도 괜찮아요. 전제 조건은 내가 직접 사업을 해서 영업이 잘 될 거를 확실히 할 줄 아셔야 돼. 직접 사업을 하신 다음에 이후에 임차권을 넘겨요. 넘길 때 권리금을 받죠. 권리금을 받아요. 받으면 이제 원금 회수 작전이 나옵니다. 결과가 여기 어떻게 되냐면 완전 소액으로 투자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한 1,000, 3,000 투자로 건물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 네. 투자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 또 어떤 작전이 나오죠? 이거 고급 기술이긴 한데 잘 들어주시고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들 상가 투자는 수익률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투자에 대한 전략, 투자 프로세스의 구조에 대한 전략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한 발짝 더 보시는 거예요. 뭘 보냐? 감정가가 16억이잖아요. 한 번 더 떨어지면 10억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7억, 8억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 뒤 추가 대출을 받아요. 추가 대출. 지금도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투자 멘토스 루블님 영상 보셨을 건데 맘모스타워가 11억인가 낙찰받았지만 대출을 22억 넘게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추가 대출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자리가 좋고 그 건물의 평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은행에서는 그 가치 평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대출해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상가 투자는 단기적인 플랜으로서 100점 만점에 이런 구조가 100점인 거다. 이 부분을 캡처하셔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챗 GPT에다가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이러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GPT랑 친구랑 대화하듯이 꼭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몰랐던 거를 챗 GPT가 알려줄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챗 GPT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질문이 나왔는데 추가 대출은 꼭 1년 뒤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대출을 168%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는 내 돈으로 잔금 후 바로 대출, 네, 이렇게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낙찰을 받고 6개월 뒤 추가 대출,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추가 대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를 보고 사는 건데, 이 물건의 용도가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용도예요. 예를 들어서 노유자 보호시설 이러면 노유자들을 위한 업종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그게 상향이 됐어.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2종 근린생활시설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 변경으로 저희가 그 물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은행에서도 와우, 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대출을 더 해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자, 또 더 중요한 거 뭐냐? 얘가 싸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싸게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게 제1원칙. 싸게 저희가 살 수만 있다면, 싸게 저희가 낙찰 받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지금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왜 스터디를 또 모집하려고 슬슬 시동을 걸고 있냐면, 상가 투자를 지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물 투자, 상업용 건물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대출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집을 하기가 애매했던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상반기에 신나게 스터디를 했거든요. 기초반 147명을 모집을 해서 수업을 하고 실전반에 88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53건 정도를 했거든요. 53건을 낙찰 그리고 매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올 초에 거의 대출이 막차였어요. 막차. 갑자기 막혔어요, 여러분. 요거 이제 대출 근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대출 막차 느낌이 있었어요. 이 끝나고 나서 늦게 매수하거나 낙찰 받으셨던 분들은 대출을 조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대출 받고 나서도 일이 되게 많잖아요. 대출이 진짜 C급했어요. 네, 실제 사례인데 저희가 부천에 200평 넘는 상가를 샀어요. 200평 넘는 상가를 일반 매물로 싸게 샀습니다. 당연히 싸게 사야죠. 근데 이게 90% 대출이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기한이 상실이 쫙 늘어나고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에 이자가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은행들 막 금융사고 터지고 몇천억씩 터지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 다 막아. 상업용 건물 다 막아. 그래가지고 잔금 이틀 전에 겨우겨우 쌓아냈습니다. 겨우겨우 쌓인 70%. 자, 저희 같은 투자자는 일반 매물도 70%는 만족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산 가치 평가보다 엄청나게 저렴하게 살 거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8, 90%는 받아야 돼요.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물도.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샀죠. 저희 투자멘토스에서 몇 평짜리야? 그것도 200평이 넘는 상가인데요. 자, 일반 매물입니다. 샀습니다. 잔금은 엄청 길게 뺐습니다. 2개월 뒤로 쭉 빼놨습니다. 왜? 공사할 거 하고 그 전에 잔금 전에 매수할 사람 찾고 잔금 전에 임대를 채우려고. 여러분 오늘 내용이 되게 좋으니까 꼭 봐주시고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잔금을 미루는 거예요. 이게 대출이 은행에서 90%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쿼티가 저희가 투자금이 많이 줄어드는 지금 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전반을 살랑살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전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자 물건도 다 봐드리고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격도 이제 알려드리고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할 거는 이제 여러분들 돈 벌어드릴 거 물건을 갖다가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이제 떠먹여주려고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결론 공실 없음 유찰이 되면 바닥 걸림이 깔려 있는 것 같으니 임장 가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조사는 전화로도 되겠지만 임장 가셔가지고 아마 높은 확률로 이제 음식점과 그런 생활용 업종들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월세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자, 권리금을 녹였을 때 한 15만 원에서 한 17, 18만 원 책정했잖아요. 저희는 투자자니까 보수적으로 한번 봅시다. 보수적으로 보고 그 나머지 수익은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작전을 짜고 투자 구조를 설계를 해버리면 안 됐을 때 리스크가 엄청나요. 상가는 투자했을 때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는 투자했을 때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 투자한 건 다 망했는데 상가는 진짜 이런 구조로 설계하고 고민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하 보수적으로 13만 원 곱하기 24평 320 딱 맞네. 그죠? 아까 옆에 건물도 320이었잖아요. 딱 나온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상가가 투자가 쉽다고 하는 거지 사실 상가는 그 구조 짜고 설계하고 리스크 관리가 되게 어렵다. 아시겠죠? 요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까 나왔잖아요. 350. 우리는 330 받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 320 받으면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권리금 안 받고 350을 받던지. 그쵸? 5천에 350이에요. 저희는 보수적으로 한번 볼까요? 나머지 소득은 보너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320이면 나가겠죠. 320. 24평인데. 곱하기 12달. 나누기 서울이면 몇 %로 사람들이 거래를 할까요? 요거는 손품으로 안 나옵니다. 요거는 아쉽지만 여러분들 요행이 없어요. 사실 임장 가셔서 전화 임장으로 하셔서 1층에 몇 %의 거래가 되나요, 사장님? 0.045 만약에 4.5% 수익률로 거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300에서 플러스 보증금 더 해야 되겠죠? 5천만 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까요? 4천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요 상가는 손품으로 쭉 팔아봤더니 보수적으로 9억 정도 하는구나. 한 번 더 유찰되면 그때 임장 가서 빡세게 한번 해보자. 자, 9억이다. 그럼 이제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고민을 해봐야죠. 그럼 여러분들 궁금증이 나오죠. 상가는 대출 몇 %가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신용에 별 문제가 없다면 전업 투자자여도 별 문제가 없다면 90%. 아시겠죠? 보수적으로 80%. 거의 90%. 보수적으로 볼까요? 80% 곱하기 0.8은 7억 2천이 나오네요. 그렇죠? 7억 2천. 자, 그러면 이제 1억 8천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실투금 예상 일단 1억 8천 대출 빼고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취등록세 곱하기 0.045 그러면 50만 원. 취등록세 4,050만 원. 보증금 회수가 들어가죠. 빼기 보증금 4천만 원 하면은 대략 한 2억 정도 있으면 요 물건은 한번 쳐다볼 것 같다. 그쵸? 요렇게 알고 있어야 또 자금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세종맘님께서 능력자만 가능한 전략인 듯 하네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멘토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손품 파는 거, 임장하는 거, 월세 시세 조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옆에서 한 단어로 정리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 해본 사람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멘토가 되게 중요하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출 규제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고 계시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주택 규제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으로 쏠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방 중소도시 이상 또 대출 규제가 없으니까 수도권에만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상업용 건물은 옛날부터 대출 규제는 없었어요. 그때의 시황 경제 상황마다 또 은행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잠글 때는 있어. 대출 잠글 때. 예를 들어서 연말에 대출 잠그듯이 그런 거는 있지. 상업용 건물의 대출 규제는 원래 없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금융 구조 설계 이런 거에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거는 수업 때 얘기해 주는 건데 가치 평가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제 딸내미 중학생 3학년인데 연호야 가치평가는 전용평당 얼마고 월세는 이렇게 손품 파는 거고 디스코에서 실거래가 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금 계획, 투자 구조의 설계를 하는 거에 몰입하셔가지고 그 구조를 짜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좀 하셨거나 좀 상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거에서 막힘이 있으셨던 분은 쟤는 저런 식으로 더 고민을 하는구나. 네. 그렇게까지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천천히 반복해서 중간에 알뜰살뜰한 그런 수업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돈 안 받고 무료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했으니까 저도 오늘 유익하고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 저 역시도 도움되고 발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투자 멘토스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곧 진행될 상가 투자 실전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루블님이랑 콜라보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상가 투자의 진심인 남자 기다리 상남자였습니다.